14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벤처기업의 국제화, 벤처기업 국제화의 과정과 벤처기업의 국제화의 성공 요인, 신사업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국제화입니다. 기업 국제화의 의미입니다. 기업의 국제화란 한 나라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던 기업이 활동 영역을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화의 대상은 상품 및 서비스, 인력, 자본, 기술과 정보 등입니다. 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업의 진출국 관련 요인과 기업의 목표 및 경영자의 태도,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가용성과 확장성, 기업의 역사와 제품의 특성 등입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업의 해외 활동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방인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다른 경쟁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이고 법률이나 제도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큽니다. 또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은 현지의 문화적 특성이나 사회적 관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크게 현지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으로서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 경쟁제 파악의 어려움, 경험 부족의 문제로서 국제화 감각의 부족과 경험 부족, 운영의 어려움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유통업체 확보 문제, 제휴 파트너와의 문제 등입니다. 기업의 국제화는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보화된 제품이 후진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부상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제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선진국의 최고급 기술과 제품을 도입하여 선진국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고자 하는 추월 전략을 사용하는 국가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제품 수명 주기로 국제화를 설명하기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제화는 위험이 적은 방식에서 높은 방식으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 위험이 적은 수출을 통한 진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해외 활동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면 해외 자회사, 생산시설의 이전 등의 많은 같은 방식으로 이전됩니다. 최근 벤처기업의 국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이론과 다른 설명이 필요해지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달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택하기 때문에 단계적 발전이라는 기존 이론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국제화의 특성과 애로 요인. 벤처기업 국제화의 특성. 창업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입니다. 일부 벤처기업들은 기업의 창업과 동시에 국제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주된 동기는 우선 국내 시장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경쟁이 치열한 경우 해외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온열기 업체인 누가의료기도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뒤 60여 개국 국가로 진출하여 매출의 95%를 해외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도 1990년 메타지제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처음부터 내수가 아니라 해외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세계 100여 국가에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입니다. 당시 국내는 의료자재 관련 시장이 작았던 데다 영업 관행상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제품과 기술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이 자국 내 현재 시장의 트렌드보다는 해외 시장의 트렌드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국내 시장이 미처 형성되지 않아서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을 개발한 슈프리미를 들 수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 제품을 개발했지만
국내 고객을 확보하기 힘들게 되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 벤처기업들을 국제 신성벤처 혹은 본 글로벌 기업이라고 총칭합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시장을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는 휴맥스를 들 수 있습니다. 휴맥스는 유럽의 가정용 셋탑박스 시장을 선점하여 현재 미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창업 초기 적극적인 해외 진출 후 국내 시장을 공략한 사례로는 하나코비의 락앤락을 들 수 있습니다. 락앤락은 미국 홈쇼핑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시장에 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빠른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 다시 진입하려는 역발상이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기술 선점 및 획득을 위한 국제화.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빠르거나 기술 개발 비용이 많이 들 경우, 기술 혁신이 빈번할 경우 또는 기술 표준의 선정이 중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 표준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및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자사의 기술이 한번 산업의 표준을 획득하게 되면 매출액의 급속한 성장에 비례하여 단위당 생산 원가가 감소하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산업 표준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새로운 산업 표준을 따라가야 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함께 기업 이미지의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산업이 SMS 서비스 산업에서 매우 유망한 산업임을 감지하였습니다. 자사의 뛰어난 기술 선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컴투스는 일본과 홍콩으로 국제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모바일 게임 산업의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 노키아 단말기의 내장 게임 콘텐츠 업체로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와 함께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기술 개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바이오 산업 벤처기업들의 경우 초기에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은 기술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의 국제 표준을 굳히기에 혹은 협소한 국내 시장을 해외 시장에서 보완하기 위해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습득을 위해 해외 진출이 활발합니다. 기술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벤처기업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 기업은 선진기술의 습득을 위한 연구소나 R&D 센터를 현지에 설립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현지 기업과 제휴를 맺거나 조사활동을 벌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창업하여 국내 시장에서 진입하는 역진입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 현미경 분야의 선도 기업인 파크 시스템스도 실리콘밸리에서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재창업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해외 시장이 동질해지고 국가 간 영역을 넘나드는 비용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시장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경영의 어려움이 크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의 애로 요인, 이방인의 어려움입니다. 벤처기업의 해외 활동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방인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다른 경쟁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이고 법률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어려움으로는 운송, 여행, 시차와 거리 조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같은 공간적인 거리감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과 현지 사정에서 비친 숙성과 연결고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특유의 비용입니다. 애국기업의 정당성 부재와 경제적 애국주의와 같은 진출 대상국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또 본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정치 및 경제적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4가지 비용 등 4가지 요인에 발생하고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과 보안 분야의 선도기업인 A사의 경우 국내에서 성공과 명성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상당 기간 동안 시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시장 침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에서는 이름 없는 소기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은 이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포진해 있으며 로컬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 여건상 A사가 시장에서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한 마케팅 포지션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어려움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큽니다. 이방인의 어려움은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할 때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겪게 되는 다양한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관습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B2B 전자상거래 선도기업인 이사의 경우 국내에서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일본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두 군데서 다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기업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B2B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가 아닌 오랜 관계를 기반으로 한 거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 창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영업도 관계 의존적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 기술력의 우수성에만 의존한 시장 경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이방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 대상 국가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진출 이전에 명확히 인식하면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체계적인 준비를 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이방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를 통해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합리적인 통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합작을 하는 경우도 사회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인간관계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접근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특히 중국 시장의 진출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벤처기업의 국제에서의 어려움입니다. 한국 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 중심의 국내 비즈니스 모델,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부족, 해외 진출 관련 지역 특화,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현지 기업 문화 적응 능력 부족도 있습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마케팅 전략 부족, 현지의 유능한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보상 및 경영 시스템의 미비입니다. 해외 시장과 국내 본사를 연결하는 운영 시스템의 미비도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의 현지화 미비 등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 내부적인 요소로 인한 어려움과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국제화에서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창업가의 국제화 마인드 부족, 해외 경험의 미비 등의 요소로 나타납니다. 특히 해외 경험이 없는 벤처의 경우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국제적 경영 감각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량을 생각하지 않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경우 큰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는 산업의 특성, 현지국의 정치, 경제적 특성, 현지 문화 차이 등 현지 국가 산업에 대한 요소입니다. 특히 현지 특성과 산업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는 해외 진출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실패할 경우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이방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지 경쟁 기업보다 우수한 본국 모기업의 역량을 현지 기업으로 이전시키거나 현지에서 새로운 역량을 획득하거나 또는 현지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하여 현지화를 가속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해외 경험이 부족하여 적절한 지원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코트라 등 정부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벤처기업이 현지에 형성된 자생적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지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것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지 시장에서 어려움을 타파하기에 해외 진출 기업은 적극적인 현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현지인 사장이나 관리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 경우 경영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현지 역량을 잘 갖춘 인재를 채용하거나 육성하는 것도 통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벤처기업 국제화의 과정과 방법입니다. 국제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대부분 초기에 해외 시장보다는 국내 판별을 목표로 합니다. 창업 단계에서 해외 시장 진출의 위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에 다수의 경쟁업체가 진입하여 공급이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시장의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과잉 생산품이나 유효 생산 시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수출을 통하여 과잉 생산품을 처분하고 생산 시설을 완전히 가동함으로써 간접비의 흡수 등 원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좋기 때문에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창업 기업들도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의 요구에 의해 OEM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 시장이 1차적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창업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척된 시장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첫 단계입니다. 과거의 중소기업의 수출은 종합상사 등을 통해 간접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아졌고 인터넷이나 전시회를 통하여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는 아직 미약하지만 과거에 비해 수출이나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화 인력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단계 기업도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입국 정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세 등의 수입 장벽을 높이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국내 생산비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생산성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해외 직접 투자 FDI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본, 인력, 기술 등의 자원이 현지에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어떤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해외 직접 투자에 성공한 기업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여러 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며 본국에 있는 모회사는 많은 나라에 산지에 있는 다수의 직접 투자 업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전통적인 단계적 국제화 과정입니다. 벤처기업은 진출 시장 및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른 국제화 요인을 가집니다. 그림 14단지 1에서 전자는 진출 대상국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후자는 어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가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벤처기업의 차기 창업 초기에는 주요 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술 습득이나 창업 자금 및 핵심 인력이 중시되므로 자금이나 인력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이 시도됩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생산 설비 확보를 위해 해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거나 이러한 기술을 상업화할 설비나 제조 공정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해외 진출국의 특성에 따라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기의 경우 자기 제품 생산을 위한 R&D 네트워크의 형성이나 마케팅 능력의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IPO 이후에는 각 기능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해외 활동을 추진합니다. 벤처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자신에게 부족한 정보, 기술,
인력을 조달하고자 해외 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출 현지 생산, 현지 개발이라는 단계적 국제화를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핵심 역량의 확장과 이전을 통한 국제화를 하는 데 반해 벤처기업은 사업기회의 선점과 기술 획득, 핵심 역량의 구축과 같은 동인을 갖습니다. 표 14-1의 국제화의 속도는 일반 기업이 느리고 단계적인 데 반해 벤처기업은 빠르고 저돌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국제화의 추진 주체인 일반 기업은 해외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벤처기업은 창업자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험 선호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주로 이 지역의 앞선 기술의 습득, 인적 자본의 확보, 향후 나스닥 상장 가능성 탐색 등의 동기를 갖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으로 진출하는 벤처는 주로 기술 제휴와 현지 시장 진입으로 신뢰도를 획득하고 이러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시장으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화 방법.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어떠한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택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해외시장 진출 방법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량, 시장 정보의 획득, 현지에서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모두 다르게 되며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판매액 및 이익 등 해외시장에서 진출 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의 목적, 기업의 규모와 경영 능력, 그리고 축적된 해외시장 진출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에 제출 및 진출 대상국의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진출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내부 요인과 외부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 내부 환경의 측면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 국제화 경험을 고려하여 진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력이 강한 기업이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합작 투자나 라이센싱보다는 단독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은 해당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국제화는 일반적으로 수출활동, 제휴를 통한 기술 및 자원의 이전, 직접 투자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수출과 직접 투자를 선호해왔던 것과는 달리 벤처기업은 주로 합작 투자나 제휴를 통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습득이나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표 14-2는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모드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주로 단독 진출, 합작법인의 설립, 조인트 벤처 설립, 단순 수출 행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 기업의 자금과 교섭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수출은 큰 의미의 협력 관계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은 특별히 어떠한 진입 모드가 우선되거나 선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출 희망, 현지 사정, 기술이나 인력의 특성, 제품의 속성 및 산업 특성,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차이, 벤처 창업가 혹은 창업팀 해외 경험에 따라 진출 모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벤처기업 국제화의 성공 요인입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공략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과감한 기술 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력 우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 이들 기업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제품의 제공, 기존 제품의 새로운 기능 첨가 및 제품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 우위를 실현해 왔습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망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전략적 구상을 통하여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정상에 이른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주도자가 되고자 하는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품 전문기업 미래나노텍은 LCD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광학 필름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회사 설립 10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20% 고지를 넘었습니다. 원래 광학 필름 시장은 글로벌 시장 3M의 동무대였지만 2001년 직장을 그만둔 김철영 대표는 과감하게 LCD 광학 필름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고생 끝에 필름 설계는 마쳤지만 원단이나 제조 설비, 기술자 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김 대표는 독자적인 공정 제품 개발에 나섰고 2004년 프리즘 시트와 확산 시트를 통합한 UTE 광합필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UTE 광합필름은 백라이트 유닛 BLU의 광원에서 발생하는 빛의 집광과 확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 타입의 광학필름입니다. 김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천 기술 확보에 도전했습니다. 그때부터 프리즘과 보호 필름 역할을 동시에 하는 복합 필름 개발에 들었고 마침내 잇따라 3M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노엔텍은 21세기 기술이라 불리는 초소형 정밀 기계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나노 단위의 바이오멤스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험, 연구, 의료 진단, 분석기기 및 관련 솔루션 개발을 사업 영역으로 확보했습니다. 100여 개의 나노 융합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했습니다. 핵심 플랫폼 중 하나인 랩온오칩이다. 이는 손톱만큼한 크기의 칩 하나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합니다. 의료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할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랩온오 칩을 활용해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나노엔텍이 처음입니다. 특히 나노엔텍은 나노 바이오 기술 및 미세 가공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품의 응용 및 생산 기술도 갖고 있어서 세계적인 진단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리더 기업에 도전하는 열망과 도전 정신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본적으로 창업 CEO들의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성취욕과 도전 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기본적으로 갖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경험이 있거나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의 기술과 제품 동향 등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초기에 어려움은 겪었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피드백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목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레이저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된 이오 테크닉스의 성규동 대표는 레이저 한 분야에 몰입하여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배경은 핵심 기술 분야의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응용 기기의 핵심 기술인 정밀 과학 기술과 스캐너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 디자인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3년 말 전체 직원은 510명으로 이 중 약 40%가 연구개발 인력이며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이며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용 모니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텍도 세계시장에서 1위가 되겠다는 집념이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코텍의 고속성장도 20년 이상 한 분야에 전념하면서 축적한 기술력 덕분입니다. 창업자인 이항구 대표는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품질, 가격, 서비스 개발 등에서 조금씩 나아져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월등하지 않더라도 2~3%씩 조금만 나아져도 경쟁 대상을 앞서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다만 해보니까 되더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수 인력 유지를 위한 조직 관리와 기업 문화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벤처기업의 가장 큰 요인은 우수 인력의 확보입니다. 특히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입니다. 창조력을 유지하는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의 기본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기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도전해서 기술적 애로를 타파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벤처기업이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를 매력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서 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서 인재를 개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조직 비전과 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직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을 하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술력을 내부에서 양성한 모범적 사례로는 창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창업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기능성 금속 소재 전문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매출의 8%를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창성의 4가지 주력 품목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 자성코어는 세계 시장의 30%를 장악하여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소재의 특성상 10년 이상 공을 들여야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사는 전 직원이 25%를 차지하는 72명이 연구개발 인력으로서 그중 석박사급이 40명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인력 고급화를 추진해온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키우자는 생각에서 석사로 들어와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들을 골라 회사가 박사과정에 지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벤처기업은 공통적으로 열정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열정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에너지나 충동이 목적을 향해 활성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전략이라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지속적인 실천의 원동력이 바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신바람 경영을 하고 있는 고영 테크놀로지는 직원 전용 카페를 회사에 오픈, 언제든지 커피를 마음껏 마시고 쉬게 할 뿐 아니라 직원 건강을 위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직원들의 헬스장 운영을 체크, 건강관리를 독려합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은 통제하지 않는 대신 주 2회 일과 중 헬스클럽은 반드시 이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항일 대표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 구현을 목표로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직의 성과도 높아진다고 강조합니다. 지속적 경영 혁신을 통한 탁월성 추구입니다. 글로벌 시장 지향 벤처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지속적인 혁신 능력입니다. 이들은 혁신을 통해 탁월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공정 기술, 조직 구조나 관리 시스템, 조직 구성원의 의식 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은 현상 타파를 의미하며 발전을 향한 지속적 열망의 표출입니다. 인간과 조직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잘 변화하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혁신은 의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경영혁신에 대한 조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구성원들이 혁신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공감한다면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 후 30년에 대한 선일근거도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에 앞장서자라는 임원진의 결의에 의해 뉴스타트 21세기 계획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낭비를 줄이고 정리를 습관화하고 사내 환경이 몰라보게 달려졌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수십 년간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혁신을 이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과거의 방식에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영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 자신의 혁신 마인드가 충만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혁신성이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신공정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 또는 창의적인 과정을 지원하거나 용인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자세,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도전 정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경영혁신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전략과 혁신적인 조직을 가진 기업이라고 처음부터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만은 없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정하여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데모 엔지니어링의 이원혜 사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각 직원들이 세계 인류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 말합니다. 이 회사의 임원진은 모두 경영혁신이라는 적힌 완장을 팔에 차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모두 쑥스러워했는데 임원진이 혁신의 선두에 서야 제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판단에 강행했다고 합니다. 임원진은 직원들에 비해 1시간 일찍 출근해 회의를 합니다. 사장은 임원진보다 1시간씩 더 일찍 회사에 나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솔선수범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경영혁신은 기업이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경제 세계에서는 품질에서 승부가 납니다. 영업수단이 좋고 사후관리가 좋아 만족스러워도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입니다. 경영혁신의 중요한 키워드는 참여 또는 관여입니다. 경영혁신의 초기에는 앞서가는 경영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구성원들 중 소수가 이를 수용하다가 후에 점차 다수에게 전파되며 마침내 조직 전체에 확산됩니다. 구성원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조성하여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려면 변화 과정 전반에 걸친 구성원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토닉스도 품질로 승부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해왔습니다. 2004년 내내 품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품질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혁신의 최종 목표는 세계 초인류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매주 3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이 중에 많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원들이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싹트게 되었다고 합니다.